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사업이 바로 식당인데요. 하지만 창업하면 절반이 1년 안에 망해 나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오래 살아남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60년, 70년 한자리를 지키면서 이 한국의 오래된 가게, 노포라고 불리워지는 음식점들이 있죠. 생존을 넘어서 토주대감, 원조, 본가 이런 수많은 수식어를 얻게 된 전설의 밥집들, 바로 이 노포들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네, 이 노포들을 직접 찾아서 그들의 영광의 시대를 기록해온 노포의 장사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시죠. 글 잘 쓰는 셰프 박찬일 셰프를 오늘 초대해서 이 노포 식당 창업주들의 생생한 증언, 또 그들의 성공 비결, 또 최근에 주목한 일본 오사카의 술집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찬일 셰프는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했고 이후 문화 전반을 취재하는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당시 더도 덜도 말고 스파게티 레시피 3가지만 제대로 배워오자는 마음으로 이탈리아 유학을 떠났는데요. 2002년 이탈리아 음식 전문 요리사가 돼 귀국했고 순 우리 재료로 만든 이탈리아 음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요리사로 전업한 후엔 20년 가까이 주방에서 치열하게 요리했는데요. 슬로푸드, 로컬푸드 개념을 양식당에 최초로 적용했고 재료의 원산지를 꼼꼼히 밝히는 메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또 글 쓰는 셰프로 유명한 박찬일 셰프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오래된 식당 노포를 즐겨 찾았고 그들의 영광의 시대를 기록하는 일에 애정을 가져왔는데요. 저서로는 우리 곁에 남은 오래된 노포들의 맛과 철학을 소개한 노포의 장사법과 백년 식당, 그리고 미식가의 허기,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뜨거운 한입,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오사카는 기꺼이 서서 마신다를 출간했습니다. 맛과 글에 대한 강의와 함께 다수의 매체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 서교동과 광화문의 로칸다 목로와 광화문 국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글 쓰는 셰프 박찬일 셰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 오사카는 기꺼이 서서 마신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기꺼이 서서 마신다. 예, 거기 뉘앙스는 서서 마시는 걸 즐긴다. 예, 근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사실 있습니다. 서서 마시는 우선 서서 마시는 술집이 그렇게 많아요? 오사카에? 예,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놀랐습니다. 오사카를 여러 번 이제 취재 겸 갔었는데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갈수록 서서 마시는 집이 일본에서도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생맥주집 좀 서서 마시는 예. 거 만들었다가 금방 없어졌잖아요. 금방 의자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하시는군요. 80년도에 있었던 예. 기억합니다. 예. 근데 일본은 진짜 서서 마셔요? 예. 그게 일종의 스탠드 바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탠드 바는 약간 유흥성이 강했던 거고. 우리나라 스탠드 바는 또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술집. 선술집. 우리도 예전에 선술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선술집이 허름한 술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서서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선술. 예, 그 구한말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본 문화의 당시에 영향인지 아니면 조선 또는 구한말의 독자적인 문화인지는 정확히 연구는 안 돼 있는데요. 우리도 선술집들이 꽤 있었고 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그 문화가 좀 남아 있어서 60년대까지 그런 선술집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 마시는. 예. 근데 일본은 여전히 그런 집들이 많더라. 예, 근데 그럼 서서 마시면 몇 잔만 마시고 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술집에서 오래 마시지 못하는 게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좀 있고요. 값이 싸요. 대신 회전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도 오래 못 마실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조금, 저 가게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니는 사다리 타기라고 하는 술 마시는 음주법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오사카는 기꺼이 서서 마신다는 그만큼 좋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즐기는 법도 있다.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도 좀 봤죠. 왜냐하면 주머니가 가벼워서 서서 마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 예. 오사카 사람들이 가난한가요? 예, 일본 사람들은 국가는 부자인데 시민은 가난하다, 부자가 맞아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뭐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일본보다 씀씀이 낮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급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거의 뭐 차이가 사실 없고요. 근데 국민소득 가격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사카 같은 데 보면 도쿄는 물가가 좀 세는데 오사카는 확실히 낮습니다. 급여도 좀 낮다고 들었고요. 오사카 평균 급여가 예. 도쿄나 이런 데보다 낮다. 좀 낮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도 거기는 이제 그 지역별로 다른데요. 예. 도쿄보다 오사카가 좀 낮습니다. 예. 그런 게 아마 서서 마시는 분위기. 근데 그 자체를 즐기는 풍류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 시민들 사이에서. 한번 어울려 보시니까 어떤 풍류가 느껴지던가요? 예, 그 누구나 친구가 된다. 예,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술집에서 여자분이 혼자 가서 술 마시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드물죠. 드문 일이잖아요. 네. 그것도 서서 마시는 집에 온다. 근데 거기는 그게 뭐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들 그냥 분위기 자체에 다 수용이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연세 차이가 30살 이렇게 나는데 뭐 말 붙이거나 이런 거 우리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좀 당당한 면도 좀 있고. 그 일본은 특히나 서로 간에 간섭 안 하는 문화가 있는데 예, 근데 이상하게 오사카의 역설적으로 선술집은 그게 그게 다르군요. 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 말 걸지 않는 게 요새 좀 약간 예절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게 말 거는 게 결례가 아닌 분위기는 선술집에서 가능하다. 오사카 선술집만의 특징.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본말 잘하세요? 예, 잘 못합니다. 예, 잘 못해도 뭐 띄엄띄엄 또 어떨 땐 영어도 섞어서 막 말을 걸어와요? 예, 걸어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도 뭐 외국인에게 관대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할아버지들 더러 이제 술값도 내주시고 뭐 이런 그 동네 허름한 술집에 가면 은퇴한 노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술집을 네. 값이 싸고 하는데 네. 오면 자기도 한국 가봤다. 그러면서 한국 좋다. 술 한잔 사주시고 그럽니다. 진짜 싸요? 예, 쌉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센베로란 말이 있거든요. 일본에. 요즘 이제 막 뜨는 거라 그 뜻을 모르는 일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센베로는 세는 1,000원입니다. 1,000원. 베로는 해롱해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엔에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0,000원쯤 되죠. 10,000원에 취하는 집. 그러니까 10,000원에 안주 조그만 거 2개, 술 2잔 또는 술 3잔에 안주 하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거기 술은 일본 술? 그렇습니다. 뭐 생맥주, 일본 술, 뭐 일본 소주, 또 이제 요새 또 유행하는 하이볼이라 그래서 위스키에다 탄산음료 같은 섞는 것들. 어떤 주종이든 대개 가격이 비슷합니다. 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0원 내면 술 3잔에 안주 하나. 예, 그렇게 먹을 수 있죠. 또는 2개. 그렇게 한 집에서 마시고 네. 또 옆집 가서 또 10,000원. 옆집 가서 또 마시고. 그러니까 한 3집만 30,000원이면 되겠네요. 예, 3만 원이면 3집을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재미를 자기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오사카에. 예.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도 좀 그런 문화가 아마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예, 요새 혼술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네. 자, 오늘 모신 거는 이제 노포 오래된 음식점들을 좀 배워보고자 오늘 모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음식점이 어딘지 혹시 기록이 있나요? 예, 기록들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종로에 있는 설렁탕인데 이제 탕집이 하나 있고요. 그게 몇 년 된 겁니까? 10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 넘은 가게가 기록상으로 보면 대체로 한 2개 정도? 부산의 냉면집도 하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개밖에 없나요? 예. 일본은 좀 많이 있죠. 일본은 몇백 년 된 집들도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생업을 집안에서 대를 물리는 문화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는 먹는 장사는 약간 뭐랄까요, 힘들고 벅차니까 대를 안 물려줍니다. 내 다음 때는 절대 이것을 시키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접은 오래된 식당 아마 선생님도 아마 여러 식당도 기억나실 겁니다. 대를 안 물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맞아요. 예. 내가 좀 돈 벌어서 자식들은 공부시켜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를 시키지 않겠다. 판검사나 뭐 대기업 네. 임원 시켜야지. 예, 예. 예. 그게 잠깐 다른 문화가 있다면 지금 2세, 3세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사회 경쟁이 훨씬 심하고, 예. 뭐랄까 이 노포의 가격 가치, 그렇죠. 가치를 인정하면서 맞아요. 대를 스스로 물려받겠다고 이 업을 뛰어드는 거죠. 부모들은 하지 말라는데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 30대에 그럼 앞으로는 차업이 늘었지 앞으로 않습니까? 우리도 한 100년 지나면 우리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네요. 노포가. 예, 우리가 이제 비로소 노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고 제가 그런 책을 쓰게 된 것도 네. 그런 문화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다룬 노포는 보통 몇십 년 된 겁니까? 예, 뭐 40년짜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만 돼도 노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래서 오래된 식당은 90년 정도 된 식당도 두어 군데 나왔고요. 네. 짧으면 4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저는 뜻밖인데요. 직원들이 오래 일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직원들이 오래 일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직접 합니다. 뭔가 주인이 직접 뭔가를 챙기고. 많이 합니다. 예. 요리를 직접 하시든가 그 요리 기술의 비밀을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호를 장악하더라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손님을 잘 관리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특히 저는 흥미로웠던 건 직원들이 오래 일한다. 뭐 얼마나 일하길래 오래 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60년 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연세가 몇? 19살에 입사해서 80이 넘은 거죠. 그 한 가게에서 뵙고 그다음에 60년급에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체 제가 봤을 땐 5분? 그러니까 직원인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그 단골 손님들이 그분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알고 보니 직원이에요. 80, 90 되신 분들이 지금도 일해요? 예, 87세 된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그 노령의 직원입니다. 네. 주인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뭐 하시는데요? 그 유명한 냉면집의 홀 매니저이십니다. 직책은 전무시고요. 예. 60세 넘어오면서 월급이 아마 더 이상 오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분이 옛날로 하면 갑근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로소득세를 아마 제일 오래 내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60년간 내셨으니까. 주인이 그분들한테는 나가란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죠. 그분은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화폐개혁할 때 입사하셨대요. 그게 도대체 언제예요? 62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화폐개혁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인구를 많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화폐개혁을 우리나라가 했어?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네. 예. 그런데 주인은 나가라 하지 않고 그분들도 딴 데가 생각 안 하고. 예, 현역입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다 기억을 한 손님들을, 단골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요리를 한 분은 60년이 이제 갓 넘으셨는데 19살에 입사해서 80 이제 되셨어요. 근데 그 갈비를 파는 집인데 네. 갈비를 다 손질을 하세요, 그분이. 아. 그다음에 직접 연탄불에 굽는 옛날식으로 네, 그 일까지 다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쭤봤더니 요리사 월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대요. 약간 찡했습니다. 네. 그분을 존경하고 고용해주는 사장님도 훌륭하시고 그분도 훌륭하시고 그렇죠. 예, 제가 감동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오래 일한다. 그리고 고객들과 오랜 인연과 끈끈한 정이 계속 있더라. 네. 이 지속성이죠,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골들 식성을 다 알죠. 맞아요. 그냥 앉으면 제가 그런 장면도 보는데 어떤 해장국집은 야간 집에 낮 집에 있는 사장님이 하시고 밤 되면 퇴근하시고 야간 전문 지배인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집이 24시간 하거든요. 네. 예전에 고고장 갔다 오신 분들이 다녔던 그 해장국집입니다. 근데 예. 야간 지배인님도 거기도 몇십 년 일하셨는데 단골이 오면 그분은 식성을 알아서 해장국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뭐를 빼고 더 넣고 그렇죠. 그냥 알아서 그냥 내줘요. 주문을 안 해요.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소주 브랜드 그다음에 21도짜리 약간 센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묻지 않아도 갖다 주시고 예. 거기 그 집에 놀러 오면 주방이 3대라고 하면 이상한데 형제간의 대를 이었어요.
형제가네? 예, 제일 큰 형님이 아, 주방장을 몇십 년 하다가 동생한테 예, 은퇴하셨어요. 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 받았다가 그분도 은퇴하셨어요. 그걸 셋째 막내가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환갑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집 자식이 이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드님이 이제 물려받아서 하시는데 마지막 셋째 아드님. 예, 예. 아니요. 그분들은 직원이에요. 직원이고 아직은 직원. 예. 직원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라고. 주인이 대를 예,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도 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방장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더라. 야. 그 주인분 손자인데 예. 직원도 대를 물린다는 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길 보면 주인이 훌륭한 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훌륭하지 않은데 직원이 그렇게 오래 일할 리가 없다. 아니, 저는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못된 짓 하는 주인이면 벌써 나갔겠죠. 네. 자, 그런 지속성 물론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현대인의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덜어는 있습니다. 모두 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레시피가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의 맛을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작년에 큰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냉면집을 찾아다니는 게 젊은이 우리 저 20대 신세대들이 문화였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또.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여기 방송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데려갔더니 행주밥물 같다 그랬어요. 그 평양냉면 육수요. 밍밍하다고. 그러니까, 예, 새콤달콤하지 않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그 노포의 냉면집을 퍼뜨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리 입맛이란 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맛, 그거는 한결같음으로 유지하더라. 네. 또 어떤 특징이 있던 거예요? 그다음에 주인들이 아니고 손님이 가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가게를 예. 이끌어가요? 어떻게 해요? 메뉴를 만들어요. 손님들이. 예를 들어 한 곰탕집은 뭐 민자 빼고 넌동만동, 통닭. 근데 통닭은 계란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냉수. 거기 술을 공식적으로 안 팔았거든요. 예. 소주를 뜻합니다. 냉수가? 예.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주인과 뭔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은어를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은어를 많이 쓸수록 단골이거든요. 다시 좀 설명해 봐줘요. 아까 넌동만동 같은 건 밥을 그러니까 전날 약주를 많이 하셔서 예. 해장으로 드시는데 밥을 많이 못 드시잖아요. 예. 곰탕이니까. 예. 그러니까 밥을 조금만 넣는 동 만든 동 하나. 넌둥만둥 그러면 밥 예, 좀만 넣어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냉면집에서는 민자라는 게 있습니다. 민자는 고기나 고명 빼고 메밀면을 많이 다오. 예. 그냥 국수로만 많이. 예. 네. 그다음에 뭐 내포 많이 그런 건 이제 내장을 많이. 그렇죠. 뭐 고기 많이. 뭐 그건 고기만 많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게 나중에는 공식 메뉴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메뉴판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 자기들끼리 통하는 은어가 되는 거죠. 그걸 통달하면 단골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게 우리들만의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랄까? 우리들은 그 가게집에 가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거든요. 손님이. 그런 게 되게 멋있어요. 저는 그 어른들이 이거야말로 단골들이 갖는 특권이다. 나도 열심히 다녀서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많이 시작하는 게 식당이다. 네. 근데 뭐 1년 안에 한 절반이 망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식당을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노포를 오래 취재하신 분으로서 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00년간은 수 있는 식당을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죠. 100년을 가겠다고 해야 사실 50년 가는 거고 목표를 길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년간의 식당이면 뭐겠습니까? 서비스가 정확하고 음식이 확실히 맛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예. 그러니까 그 서비스나 음식이 이러잖아요. 음식 맛있게 하면 우리가 농담으로 그 식당 차려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 식당을 차리면 그건 전문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음식은 맛있지만 전문적인 음식은 다른 장르예요. 그 음식을 그대로 식당에서 만들어 팔면 맛있지가 않아요. 예, 그게
식당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맛을 유지하려면 집에 부엌을 옮겨놨다고 해서 안 그 부엌의 되죠. 음식이 그대로 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의 부엌은 뭐 많이 먹어야 4-5 사람 먹는 5인분, 건데 5인분, 10인분인데 그걸 식당은 100인분.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빨리 나가야 되고 그 재료의 관리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당으로서의 전문성. 네. 단지 그냥 한 번 만들었더니 맛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그다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준비 많이 하고 100년 가겠다는 각오로 네. 서비스와 맛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무침을 곁들여낸다고 쳤을 때 미나리 무침을 했는데 집에서 야, 이 미나리 무침 정말 맛있다. 네. 그건 정말 맛있죠. 예. 근데 식당은 그걸 100인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럴 때면 한꺼번에 20인분을 묻혀놨어요. 30분은 지나면 숨이 죽어서 못 먹거든요. 못 먹죠. 전문성이 없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아까우니까 또는 안 먹어봐서 그냥 파는 거죠. 그럼 손님은 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안 오십니다. 안 오죠. 네. 그런 게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왜 맛있는데 안 올까? 그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오는 거죠. 거기 전문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런 훈련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학교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조리학교 갈 수는 없겠지만 창업반 같은 데서라도 뭔가 훈련해보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보고 그다음에 직원으로서 음식 잘하는 집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그 노포들 취재하러 가면 그 집 주인들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셔서 쫓겨난 적도 많습니다. 저는 인터뷰 안 해요. 그래서 쫓겨난 집도 있고 어떤 모 냉면집에는 되게 유명한 집인데요. 하도 제가 가서 해달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해주시는데 그 어른 남편께서는 주방장이십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사모님이 대신 해줬어요. 다. 그래서 인사하겠다 했더니 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죠? 미디어를 만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텔레비 나오면 알려지는 게 싫어? 갑자기 손님이 막 와서 그런 것도 싫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는 게 싫다. 단골들이 피해를 본다. 우리는 단골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줘야지. 뭐 책 나가고 신문 나가고 텔레비 나가서 손님 더 오는 것도 싫다. 리듬 깨진다. 뭐 그러신 분들. 그다음에 어디 책에 나갔더니 그 책 팔라고 강제로 책을 몇백 권 보내더라. 네,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뭐 수많은 그 후에 뭘 광고를 해라 뭐 해라 이런 분들이 찾아왔다. 연락이 오더라. 예. 그게 방송국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방송 보고 찾아가는 거죠. 뭐 기타 또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식당은 누가 고발하면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혹시나 트집이나 잡지 않을까 이래서 거기에 이제 좀 뭐 금전적인 손해도 보시고 이러니까 이제 너도 그런 인간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집은 몇 번을 해서 했는데 인터뷰를 못했어요. 1년에 가봤는데 그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중국 식당이었는데 짜장면만 드시니까 장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행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지지 못해서 아마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화교가 하는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그것들이 너무 고집부리다가 그렇게 되는. 예, 뭔가 위치도 좀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지쳐서 그만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얘기하신 아이고 자꾸 알려져서 갑자기 손님들 많이 오면 단골한테 피해된다. 나 리듬 깨져서 음식 제맛 유지 못한다. 이게 제일 핵심이네요. 어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런 집들이 노포의 특징이 아닌가 그 싶습니다. 마음을 가져야 한결같이 오랫동안 단골들과 함께 문화를 이어러 나가는 거로군요. 그렇죠. 자기 식당의 가치를 그분들이 스스로 잘 소박하게 알고 계시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책에 다룬 식당들인데 또 다 보면 하나같이 고급 식당, 비싼 식당은 없고 다 대중 식당이에요. 네, 비싼 식당은 노포가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예, 비싼 식당 중에 노포가 된 집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비싼 식당이 지금 노포가
됐는데 비싸지 않은 식당은 그렇죠. 있죠. 예. 예를 들어 불고기는 예전에 아주 비싼 비쌌지만 거였죠. 지금은 그냥 중간 규모의 식당이죠. 우리나라는 고급 식당을 차려서 그렇게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금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예. 예전에 뭐 일식집 같은 것도 고급 식당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식당들은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모셨으니까 요즘 뭐 TV마다 넘쳐나는 먹방, 쿡방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 셰프는 그런 데는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예, 안 불러줘서 안 나갔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부르는데 안 나가시는 거 압니다. 그 삶이 재미가 없어 그런 게 아닌가. 삶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 너무나 건조하고 우리가 뭔가 쾌락과 오락을 찾아야 되는데 먹는 것처럼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을 주는 게 없지 않은가. 네. TV에서 그걸 틀어줬을 때 제 네. 생각엔 방송을 만드는 공은 같지만 출연 제작비도 좀 덜 들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청률은 좀 많이 나오지 좀 않는가. 나오지 않네. 네. 음식이 TV에 나오면 우리가 채널을 고정하게 되거든요. 이거 먹고 싶어. 이야, 저거 맛있게 먹네. 이런 우리 욕망을 대리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채널이 고정돼서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아마 더 많이 만들고 뭐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먹방 쿡방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근데 오락이라는 건 때로는 그러니까 코미디가 한때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뭐 윤리의식에 좀 어긋난다든가 뭐 이런 거 갖고 트집을 잡았는데 저는 그게 좀 방송에서 그걸 너무 네. 그런 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TV에서 그 먹방에서 막 많은 음식을 막 먹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오락으로 보면 그냥 즐기자는 예, 건데 즐기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다 모든 TV가 교양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비판적으로 보는 우리의 시선도 필요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아무튼 박찬일 셰프 나는 안 나가지만 그 프로 갖고 또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네요. 예, 그냥 재밌게 보시고 또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보는 우리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네. 그런 시선도 좀 같이 길러주고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 쓰는 셰프 박찬일 셰프와 함께 오늘 오사카 얘기도 좀 들었고요. 노포의 특징에 대해서 한 수 배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